그 16강 올라갈 때 그 경기 있잖아요. 포르투갈하고 2대1 이겼을 네네네. 때 그때 어떤 전술의 변화 이런 것들을 해설하셨어요. 그때가 가장 재미있는 전술 변화가 있었는데 어떤 게 있었냐면 손흥민 선수가 원래 왼쪽 미드필더로 뛰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부상을 당했다 보니까 컨디션이 사실 100%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별로였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 손흥민 선수가 장점이 또 수비에 있는 게 아니니까 손흥민 선수 쪽으로 포르투갈이 공략을 했어요. 계속 그쪽으로만. 실점을 또 거기서 했죠. 그러니까 전반전이 끝나자마자 손흥민을 반대편에 있는 이재성 선수와 자리를 바꿨습니다. 사실 전반전 막판부터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바꾸니까 곧바로 이 수비가 보완이 되면서 포르투갈의 공격을 막아내기 시작했죠. 그 시점부터. 네. 그리고 이제 딱 손흥민 선수가 오른쪽에 가니까 마침 또 그 포르투갈의 왼쪽 공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거든요. 그날. 그래서 손흥민이 수비를 하지 않아도 괜찮은 정도의. 그래서 막판에 그 돌파가 된 거구나.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겹치면서 이제 우리가 또 역습도 할 수 있고 네. 그런 게 나왔었죠. 네. 거기서 그 포르투갈전이 참 재밌는. 자,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 이제 2부 순서 이어갈 텐데요. 두 곡의 여운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죠. 근데 예고해드렸죠. 분위기 완전히 좀 바꿔보겠습니다. 물론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지금 카타르 월드컵의 최종 우승자는 아마도 결정이 돼 있지 않을까. 언제 결승전이죠? 결승전이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세일거든요. 그러면 준결승전까지만 보시겠군요. 토요일 날 나갈 거니까. 야, 누가 될까요? 누가 속으로는 되나요? 모로코가겠어요. 저는 모로코가 그냥 우승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3%여서 나라 하나 찍으셔야 돼요. 네, 하나 찍어야 돼요. 소개를 안 했잖아요. 소개도 안 드렸구나. 죄송합니다. 너무 친근하다. 자, 뭐 유명한 분입니다. 세상에서 축구를 제일 쉽게 설명하고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하신 분이죠.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님을 모시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축구를 하신 건 아니시죠? 네, 축구 선수 출신은 아니죠. 아니죠. 네네. 그냥 축구가 좋아서. 그렇죠. 축구 기자 출신도 아니고요. 네, 한 번도 축구계에 뭐 몸담았던 적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쩌다가 그러면 축구 해설을 하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축구 기자를 하고 싶었거든요. 축구 기자를. 네, 기자를 하고 싶어가지고 네. 이제 진로를 결정할 때 기자를 해야겠다. 했는데 이제 대학교 때 잠깐 이제 그 축구 기자 인턴 같은 걸 딱 들어가서 했어요. 이 길은 내 게 아니다. 해봤어요. 어떤 게 안 맞으시던가요? 일단 이제 저는 제 주장을 막 하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주장을 하면 안 되는 이런 일이구나. 그래서 기자가 축구 기자가 축구를 주장할 일은 중립성 있어요. 그렇죠. 보도를 이제 해야 돼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보통 이제 경기 보고 경기 기록 기사가 많이 나가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창업을 했습니다. 원래 콘텐츠 만드는 옛날에 페이스북이 되게 이제 떠오르는 플랫폼이었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책을 소개하는 그런 이제 페이지를 운영을 했었어요. 이제 지금은 리디북스에 좀 인수가 돼 있는데 오, 그래요? 이제 네. 학교 친구들하고 했는데 이제 그 뭐 리디북스 넘어가고 요 시기에 아무리 그래도 내가 인생 살면서 축구 콘텐츠 만들고 싶다. 왠지 이미 리디북스에 인수할 때 돈은 다 보시고 아니. 지금 남은 삶을 이제 순위로 살겠다고 느껴지는데 이거? 네. 그래도 나는 축구를 그렇습니다.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딱 페이스북이 딱 지는 해였고 유튜브가 딱 떠오르는 해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유튜브 새로운 몇 축구 년이에요? 전문가를 그때가 한 2018년?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잘 취미였죠, 읽으셨네요. 취미. 난 진짜 이제 이거를 직업으로 생각한 건 한 2년 정도 됐어요. 네. 지금 유튜브 채널 새벽의 축구 전문가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데 20만 명이 넘는 구독자가. 네. 과분하죠. 그러니까 평가가 그거더군요. 이 페노님의 이 축구 유튜브를 들으면 축구 경기에 대한 전술가가 된대요. 감독의 입장에서 이렇게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박문호 해설위원이 저기죠. 그 어디 고정이시죠? MBC인가요? 지금 그 박문성
박문성. 네, 박문성 해설위원님이 지금 네. MBC죠. 네, MBC에서 지금 하고 거기서 계시죠. 이제 달순의 라이브 고정 출연하고 계시고. 네네, 거기는 이제 패널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요번에 특수였겠네, 특수 월드컵. 그쵸.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경기가 많고 또 이제 월드컵이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유입도 많아지고 하니까 바짝 해야겠다. 대목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보통 저녁 7시에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끝나면 오전 7시에서 8시 정도가 돼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쵸. 이경기 정경기 다 그거를 이제 매일매일 했었죠. 최근까지. 조별리그 끝나기 전까지는. 밤새고. 그쵸. 밤새서 대목이니까. 요 요 정도 기간은 해도 되겠다. 라이브로 그래서 해요. 네, 라이브로 12시간, 13시간 정도 라이브로 했습니다. 뭐 얼마나 들어와요, 그러면? 그냥 일반 경기는 한 3,000분, 4,000분 정도고 네. 이제 한국 경기 할 한국 경기. 때는 한 2만 명, 3만 명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본격 밤에 해설을 하는데도.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집중을 하겠다. 특징이 있는데 저는 이제 전술을 해설을 하는 그런 이제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딱 끝나면서부터 엄청 들어와요. 오히려 그쵸. 경기를 할 땐 경기에 집중을 하고. 그쵸. 경기 중간이나 하프타임이나 끝나고 나서 경기 볼 때는 그냥 안정환 그렇죠, 듣다가 그렇죠. 이제 다른 채널 보다가 갑자기 경기 끝나고 이 경기는 뭐가 있을까? 어떤 전술 변화가 있었을까? 할 때 이제 그래서 한 2배 정도 늘어나죠. 갑자기.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채널입니다. 전술만 하다 보니까 조금 딱딱한 감도 있긴 한데 전문적이겠어요. 네. 그러려고 노력을 하죠. 예를 들면 어떤 우리 지난번 그 16강 올라갈 때 그 경기 있잖아요. 포르투갈하고 2대1 이겼을 네네네. 때 그때 어떤 전술의 변화 이런 것들을 해설하셨어요. 그때가 가장 재미있는 전술 변화가 있었는데 어떤 게 있었냐면 손흥민 선수가 원래 왼쪽 미드필더로 뛰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부상을 당했다 보니까 컨디션이 사실 100%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별로였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 손흥민 선수가 장점이 또 수비에 있는 게 아니니까 손흥민 선수 쪽으로 포르투갈이 공략을 했어요. 계속 그쪽으로만. 실점을 또 거기서 했죠. 그러니까 전반전이 끝나자마자 손흥민을 반대편에 있는 이재성 선수와 자리를 바꿨습니다. 사실 전반전 막판부터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바꾸니까 곧바로 이 수비가 보완이 되면서 포르투갈의 공격을 막아내기 시작했죠. 그 시점부터. 네. 그리고 이제 딱 손흥민 선수가 오른쪽에 가니까 마침 또 그 포르투갈의 왼쪽 공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거든요. 그날. 그래서 손흥민이 수비를 하지 않아도 괜찮은 정도의. 그래서 막판에 그 돌파가 된 거구나.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겹치면서 이제 우리가 또 역습도 할 수 있고 그런 게 나왔었죠. 네. 거기서 그 포르투갈전이 참 재밌는. 우리 그거 아셨어요? 제가 휴가를 못 쉬어가지고. 포지션을 바꾸고 그거 아셨어요? 나도 처음 들었는데. 모르죠. 근데 그거 들으려고 오시는 거죠. 딱 요거 들으려고. 네. 그래서 제가 뭐 열심히 축구 보면서 끝나고 뭐 말해야겠구나. 계속 막 생각하면서. 워낙 왼쪽에 포지션 하셨는데 오른쪽으로 바꾼 거군요. 그쵸. 이재성 선수하고 바꿨다. 맞아요.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그러면 이제 재밌네요. 네. 주로 이제 축구에 열광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걸 딱 패너님한테 듣고 나서 이제 술 한잔 먹으면서 야, 너 그거 알아? 야, 너 알구나 지금. 야, 인마. 그거죠. 제가 그걸 그거지, 노린 그거. 거죠. 네, 제 그런 채널을 게 보고 있구나. 이제 지식 좀 축구에 대한 그런 걸 이제 얻으셔서. 그 벤투 감독의 공이 크네요. 그럼요. 전술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렇죠. 거. 이번 대회는 정말 벤투 감독의 공이 큰 월드컵이었다. 근데 안 한다면서요 이제. 그렇죠. 이미 9월달에 마음을 정해가지고 네. 재계약은 안 한다. 근데 아직 서울에 있다는데. 오늘 갑니다. 오늘 가. 오늘 저녁 11시인가 이제 떠나는 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축구 팬들이 아쉬워가지고 아쉽죠. 공항에 가시겠네요. 공항에 가시기도 하고 뭐 일산 그 아파트에 일산에 사시거든. 일산에 사시는데 사진을 엄청 찍으셨더라고요. 네. 나가실 때, 짐 싸서 나가실 때. 근데 패노님이 목소리가 엄청 좋으시기도 한데 굉장히 잘 들려요. 잘 들리는. 네, 엄청 잘 들려요. 잘 유튜브에 네. 특화돼 있는. 래퍼 귀에 박힌다. 네. 그러니까 축구 유튜브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직업이 있으세요? 아니요, 이제 한 2년 전까지는 이제 뭐 브랜드 컨설팅 하거나 뭐 그런 일들을 했어요. 컨텐츠 기획하거나. 근데 이제 2년 전부터는 이걸 내 직업으로 해도 그냥 괜찮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축구 유튜버. 이제는 이제 직업이 되었죠. 이번에 카타르 직관하러 가실 생각은 안 하셨었나요? 그거를 하다가 네. 제가 이 채널 운영하는 게 혼자 운영을 일단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게 되면 이제 다른 이제 큰 축구 채널들은 몇 명이 있습니다.
패널도 있고 뭐 운영하시는 분들도 한 2분, 3분 계시니까 몇 분은 가시고 몇 분은 남아서 다른 경기하고 이게 돼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되니까 가면 오히려 손해일 것 같다. 그래서 미리 오시지 3%가 도와드렸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12시간 그냥 내 몸 갈아서 새벽에 한번 봐보자.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12시간 생방. 네, 12시간 매일. 생방. 그쵸.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뭐 경기가 줄었으니까 그렇게는 안 하는데. 네. 우리는 2년 전인가? 미국 대선 선거. 때 17시간, 네. 17시간 진짜요? 생방을 했거든요. 17시간. 오. 그게 아마 기록이었을 거예요. 와. 17시간 생방인데 더 재밌는 거는 PD 2명으로 라이브를. PD 2명으로 혼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혼자 하죠. 그냥 틀어놓고 캠 틀어놓고 이렇게 진짜 하는 거예요. 대단하시네요. 야. 그래서 네, 지금 4강이 결정돼 있습니다. 그렇죠. 요 방송 나갈 때는 이제 결승전은 아니지만 결승전은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모로코랑 어디가 붙죠? 모로코랑 이제 프랑스가 붙죠. 붙고, 그다음에 크로아티아와 아르헨티나가 크로아티아와 붙습니다. 아르헨티나. 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네 팀 중에 전력이 가장 강한 팀은 프랑스고요. 그러니까 그냥 강한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강합니다. 음바페, 그렇죠. 다른 네. 팀들에 비해서 좀 압도적으로 강하고 특히나 음바페, 이번에 지루. 그렇죠. 예. 특히나 이번에 이변이 좀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로코도 이제 이변을 일으키면서 올라왔고 크로아티아도 이변을 일으키면서 올라왔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전력 차이가 되게 좀 이번에 많이 좀 나죠. 크다. 예.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프랑스가 좀 유력해 보이긴 하죠. 그러니까 결승전 상대는 이쪽에서는 프랑스, 저쪽에서 아르헨티나 그럴 가능성이 높죠. 높고 네, 전력이. 거기서 아르헨티나보다는 프랑스가 더 유리한 상황이다.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그 포르투갈하고 할 때 포르투갈이 2군으로 나왔거든요. 네. 근데 2군으로 나와도 세계적인 선수들이 나왔어요. 네. 그것보다 더 좋다. 프랑스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 모로코 봅니다. 아, 모로코. 모로코 봅니다. 모로코가 지금 기세가 되게 좋죠.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 이변을 막 일으키면서 올라왔거든요. 오면서 힘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부상자가 되게 많아요. 모로코가. 그 모로코의 핵심은 수비인데 네. 이 포백을 쓰거든요. 4명을 쓰는데 수비 라인에 3명이 부상입니다. 주전이. 이런 걸 알면 모로코 얘기를 안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저도 요 3명이 부상이 아니었으면 해볼만 하다. 이런 거잖아. 했었을 것 같아요. A 펀드가 있고 B 펀드가 있는데 누가 펀드 수익이 좋을 것 같아? 그랬더니 난 감으로 B 펀드를 했더니 저분이 딱 그러니까 B 펀드에 상패 종목이 3종목 있는데 딱 이런 거랑 마찬가지야. 네. 그치? 그래서 이제 제 채널도 이제 토토 합법 토토가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세요. 그 정보를 알려고. 요 3명이 없나 있냐. 아니, 스포츠 토토는 합법이에요? 그쵸. 저는 이제 한 번도 국내에 안 합법이 있는 게 있죠. 네. 어허, 합법이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패노님이 야 이거 보니까 내가 볼 땐 그러면 그거에 내가 배팅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정보를 이제 듣고 이제 자신만이 또 판단을 하시겠지만 어허. 이제 어쨌든 누가 부상이고 얘네가 어떻고 이걸 좀 알으셔야 되니까. 펀더멘탈을 알려고 오신. 그쵸. 뭐 멍청한 질문인데 브라질은 왜 진 건가요? 아, 브라질은 왜 졌나? 사실 브라질도 상당한 실력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했잖아요. 그러니까 크로아티아가 또 그만큼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크로아티아가 어떤 팀이냐? 그 지난 월드컵부터 16강, 8강, 4강을 다 연장전 가서 이겼어요. 그리고 이번 대회도 16강, 8강을 다 연장전 가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그 연장전까지 가서 PK. 어떻게든 마지막엔 이겨요. 그 끈기가 일단 형성이 되어 있는 팀이거든요. 야 대단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분명히 이 팀이 4강전까지 올라오긴 좀 부족한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계속 올라옵니다. 어떻게든 막 끈질기게. 그러니까 그런 좀 뭔가 아이덴티티가 뭐 형성이 되어 있고 선수들 간에 또 뭔가 동기부여도 잘 돼 있고 그런 팀인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르헨티나 좀 응원하고 싶어요. 메시 때문에? 메시 때문에. 아니 메시 선수가 있기도 한데 물가가 제일 높아요. 지금 몇 년째 수십 프로의 물가를 고공행진하고 있고 격려해주고 싶은데? 굉장히 어려워서 제가 한국에 외환위기 겪을 때도 박찬호 선수, 박세리 선수가 엄청 이제 힘이 되었듯이 그런 의미로 아르헨티나 좀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네요. 역시 보는 관점이 다 다르네요. 네네네. 아니 제가 채팅에 이렇게 라이브 하면 채팅 올라오잖아요. 종종 저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아르헨티나 뭐 경제가 어려운데 네. 저는 그냥 보면서 뭔 소리야?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런 일이 있군요. 통화 가치도 너무 폭락해 있고 물가가 너무 높아서 네. 아르헨티나 기숙사에 산다잖아요. 어느 대학에. 네. 그 기사를 보고 아르헨티나 경제가 어려워서 메시 등이
호텔을 안 가고 선수들이 기숙사에 기숙사에. 샀는데 기숙사에 대학교 기숙사를 통으로 빌렸대요. 아.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소고기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아, 맞아요. 그래서 이 소고기 소고기를 바베큐하는 그 방법이 따로 있거든. 아르헨티나 네네. 소고기를.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걸 할 때가 호텔 내부에서 안 된대. 아르헨티나식 그걸 바베큐. 먹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뭐 김치찌개 먹는 약간 그런 그렇지. 느낌인가 아르헨티나 보죠? 고기를 공수를 해갖고 왔는데 그걸 바베큐를 아르헨티나식으로 하려니까 호텔에서 안 된다. 그래서 학교 기숙사를 빌려서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메시가 돈 버는 돈이 그렇죠. 많은데 메시가 마음만 먹으면 다 내줄 텐데. 다 내줄 텐데.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네. 자 결승전 상대는 프랑스와 아르헨티나입니다. 그리고 음바페와 지루 선수가 네, 유명하죠. 맞습니다. 예, 프랑스가 카타르 올림픽에 우승. 그러면 2연승인가요? 지난번에 프랑스가 우승했나요? 2018에 우승을 했었죠. 2018에? 그래서 이번 월드컵에 우승하면 최초로 연속 우승을 하는 아. 국가가 되긴 해요. 대박.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징크스란 게 또 네. 무시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머리로 생각할 때는 프랑스가 우승할 것 같은데 하면서도 가봐야 한다는 거. 가봐야 알 것 같기도 한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저 8강전까지 이제 보셨는데 네. 가장 재밌었고 기억에 남는 경기 어떤 거예요? 전략적으로. 전략적으로 네, 전술. 저는 일단은 모로코와 포르투갈. 어허. 모로코가 이제 그 한 방을 먹이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진짜 야 이거는 계획된. 그쵸 계획된 모든 게 다 계획된 이제 플레이에서 나오기도 했고 아무래도 2002년 때 다른 나라에서 우리를 봤으면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얘네가 그냥 운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진짜 잘해서 올라오긴 하는구나. 준비를 처음에는 잘했구나. 이제 뭐 얘네가 뭐 좀 운이 있고 해서 올라오지 않았을까 보다 보면 이 매력이 또 좀 빠지고 얘네가 진짜 이번에는 이를 갈고 준비를 많이 했구나. 그게 느껴지면서 보면서도 좀 팬이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확실히. 그래서 모로코랑 포르투갈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그 이제 호날두가 울면서 나왔거든요. 나갈 때 이제 호날두 왜 이렇게 평이 안 좋아요? 어? 일단 한국에서 이제 그러고 갔으니까 네. 노쇼를 하고 갔으니까. 노쇼맨이 됐고. 네. 그리고 사실 이제 호날두가 옛날부터 좀 실력으로 그 모든 것을 좀 가리는 그런 선수이긴 했거든요. 이제 캐릭터가. 그렇죠. 문제가 좀 많고 했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갈수록 자연스럽게 실력이 떨어지면서 안 좋은 것들만 계속 이제 보이고 하면서 점점 평이 안 좋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메시하고 호날두하고 이렇게 이 팬을 대하는 짤이 돌더라고. 네, 호날두는 탁 치고 막 카메라도 와서 하는데 메시는 가서 탁 해주고 뭐 그렇죠. 옷도 벗어주고 막 이런 게 짤이 돌더라고. 근데 이제 또 이제 그 호날두가 재밌는 게 뭐냐면 메시가 있어서 그래도 호날두가 2등을 할 수 있었다. 이런 평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호날두가 되게 질투랄까 승부욕이랄까 이런 게 진짜 심해요. 그래서 메시가 늘 하나 앞에 있으니까 이걸 자기가 못 견뎌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시상식에 갔을 때 메시가 상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도 안 웃어요. 심지어는 이제 발롱도르라고 이제 최고의 선수상을 뽑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1, 2, 3등이 같이 앉아요. 이렇게. 그래서 3등까지는 모르고 3인 중에 한 명이 1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늘 이제 메시, 뭐 호날두 이렇게 앉죠. 근데 메시가 한번 수상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메시가 이쪽에 앉고 호날두가 가운데 앉고 세 번째 선수가 여기 앉았어요. 근데 메시가 바꿔 오니까 이 선수는 축하해 주려고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호날두는 가만히 이렇게 딴 먼 산 보면서 이렇게 약간 둘이만 이렇게 악수하는 짤이 있습니다. 승부욕의 화신이구나.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또 그 선수를 존재하게 최고의 하는. 선수로 만든 이유이기도 하면서 또 이제 마지막이 좀 안 좋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하면서 우리는 지금 이번 월드컵에서 몇 골을 넣었죠? 우리가 가나전에 두 골 넣고 그리고 포르투갈전에 한 골, 네. 브라질전에 한 골, 4골 넣었죠. 4골. 포르투갈전에 2골 아니에요? 2대1로 이긴 거 아니에요? 2골. 2골이죠. 네, 5골. 5골이죠. 네. 그 5골 중에 네. 최고의 골은 뭐 이미 결정이 나 있는 것 같긴 한데 네네. 포르투갈 두 번째 골. 그렇죠. 당연히 그 손흥민의 골이죠. 질주와 황희찬의 네. 야, 난 저 딱 옵사이드 걸릴까봐 내가 야, 저도 절묘하게 그걸 딱 들어가고 이거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골이 들어가도 이제는 기계로 보니까 끝나고 나서 선수들이 다 셀레브레이션을 다 해요. 다 하고 나서 골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지. 그 분위기가 팍 식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럴까봐 조마조마했는데 다행히 종료 직전. 맞아요. 딱 이제 그거 만약에 취소됐으면 바로 끝나는 상황이에요. 바로 그쵸. 끝나는 거예요. 네.
근데 또 이제 그게 또 스토리가 있는 게 황희찬 선수랑 손흥민 선수가 우리 대표팀의 사실은 가장 핵심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두 선수가 둘 다 월드컵 전에 부상이었어요. 맞아. 그래서 이 두 선수가 둘 다 빠져버리니까 심지어 뭐 황희찬은 계속 못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 두 선수도 되게 마음의 부담감이 되게 심했거든요. 특히나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컨디션이 안 되니까 이제 스스로 혼자서 좀 뭔가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더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좀 덜 뛰니까 뒤에서 더 뛰어줬어요. 사실은 수비적으로 다른 선수가 더 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담감이 되게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황희찬도 그렇고 손흥민도 그렇고 딱 골 들어가고 경기 끝나자마자 그 두 선수가 가장 크게 막 오열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봤어요. 두 선수의 이 부담감이 진짜 또 심했구나. 프리미어리그 같이 뛰잖아요. 맞아요. 황희찬 울버햄튼인가요? 울버햄튼. 울버햄튼이고 토트넘이고 사실 멀지도 않거든. 사실 울버햄튼이라는 게 북쪽으로 1시간 반 정도 가는 울버햄튼인데. 그래서 두 선수가 특히 이제 손흥민 선수가 마스크를 그날 어떻게 했냐면 그 왜 마스크가 이렇게 딱 쓰는데 아직 이게 완치가 안 됐어요. 그래서 부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다른 선수들이 이제 안면 부상 당한 선수들이 몇 명 있는데 월드컵에 그 선수들이 꽉 좀 매고 나옵니다. 거의 다 나서. 근데 손흥민은 이제 거의 다 안 났으니까 벗겨져. 줄도 하나밖에 없고 헐렁헐렁하게 하고 나요. 그래서 이제 뛸 때 보면 이게 막 이렇게 흔들려요. 당연히 컨디션도 안 좋은데 엄청 안 좋지 그거. 이게 흔들리니까 또 시야도 좁아지고 플레이가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포르투갈전 어떻게 하고 나왔냐? 이 끈을 뭔가 테이프를 덧대서 조금이라도 더 꽉 매려고 하고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딱 경기 끝나자마자 그 종료 휘슬이 딱 불리면서 손흥민이 그걸 딱 벗고 땅에 막 던지면서 오열을 하거든요. 그 장면이 축구 팬들한테 엄청난 또 감동을 줬다. 그걸 또 저 동료인 황희찬은 또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상의에다가 그 마스크를 차버렸죠. 어? 그게 상의에다가. 네. 그래서 그 합성 짤이 많이 올라와요. 그 배에다가 손흥민 얼굴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들어도 되게 좀 그러네. 감동적이고 속상하네요. 진짜 네. 난 다음부터는 그냥 M이나 K나 S 그 중계방송 안 볼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태동님 거를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격이 다른데. 그리고 예습을 해야지 되겠다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경기 네. 전에 뭐 이렇게 분석해 주실 거야. 전망도 하시고. 그렇죠. 그런 거 보고 경기를 보면은 달리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 걸 알면 더 재밌죠. 그럼 훨씬 아는 만큼 보이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것 경기도 제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엔 요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안 나오면 이제 나중에 채팅과 이제 댓글로 그렇게 안 나오는데요. 악플도 달리고. 그렇겠네. 애널리스트하고 그럴 수도 비슷하네. 있- 네. 올라간다니까 맞아. 그때 안 올라가는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 희망회로? 그런 게 있어요. 자, 페로님께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사연을 하나 네. 읽어주시면 되는데. 안녕하세요. 현재 이직을 고민 중인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업을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영어를 가르쳐 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갈수록 줄어만 가고 있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업의 전망이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어떤 업종의 전체 시장 규모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몸값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더욱 걱정이 됩니다. 학원업에 종사하시는 어떤 분은 어떤 분야든지 최고는 살아남는다는 말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코로나 시절에도 교육업에는 불황이 없었다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하십니다. 그분들의 말도 일리는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분들 스스로도 그분들의 몸담고 있는 분야가 하향세가 아니기를 하는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또한 최근에는 AI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 앱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사람이 강사로서 설 자리가 더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하는 것도 듭니다. 그래서 3프로TV 3당소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특히 영어학원 강사 같은 경우는 다른 업종에 비해서 진입장벽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 이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어떤 조언을 주시든 최종 선택은 제가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제가 져야 할 몫이니 아시는 만큼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구 강사를 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 새로운 시장을 야 축구를 이렇게 보는 방법을 내가 딱. 인생이 또 축구 같으니까 네. 같은 면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뭐 기회도 있고 우연도 있고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럼요. 마음대로 안 해노님의 전술을 한번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이 사연자분에게 축구적 관점에서. 축구적 관점에서. 근데 이게 보면서 저희 어머니가 영어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영어 선생님이신데 외국인 선생님들을 이제 학교나 학원에 연결시켜 드리는 그런 이제 일들을 하셨어요. 근데 코로나 때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어머니는 은퇴하시기 전에 아파트 앞에 이제 아이들 가리키는 학원을 내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인데 아무도 안 갈 것 같은데 애들이. 그래서 반대를 했죠 저는. 근데 어머니가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코로나 시대에서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시고 싶은 학부모들이 되게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교육업은 어때? 교육업은 사실은 이게 경제 논리만 놓고 보자면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AI 기술 바탕으로 해서 뭐 많은 게 나오기도 하고 또 Q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자꾸 줄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이제 드라마틱하게 줄다 보니까 이게 조금 빡빡하겠다 이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뭐 이코노미스트고 증권회사 뭐 다니는 사람이고가 아니라 제가 학부형이잖아요. 예, 이제 아이들 둘을 가르치고 있는 아들만 엄마로서는 둘이죠. 예, 아들 둘이죠. 저는 제가 볼 때는 저는 첫 줄에서 이게 너무 와닿아요.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서. 그러니까 저는 4학년, 2학년인데 애기들이 영어는 사실 뭐 요즘은 너무 많죠. 뭐가 많고 영어를 잘하시는 그럼 영문과 나오시는 분이 영어는 제일 잘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엄마들은 그거를 원하진 않고 내 애를 좋아해주는 선생님. 그리고 내 애를 좀 재밌게 해줄 선생님을 또 필요로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많기도 하시지만 또 그렇게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셨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 사실은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들 많이 근무하지만 주식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되게 잘하기도 하고 오늘 페노님처럼 결국은 다른 뭐 좋아하는 건 컨텐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취미로 나는 이 정도로 좋아하지 않아. 난 이걸 직업으로 해보겠어라고 하면서 개척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사실은 스트레스도 덜 받고 최종 결과도 저는 더 좋은 경우들이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학부형으로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구 영문과 나온 애 있거든요. 네, 영어 못해요. 야, 너 영문과 하는데 영문을 네. 모르는데. 좋아하는 거 해야 돼요. 저도 방송을 좀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그렇죠. 네. 솔직히. 네. 그래서 방송으로 하면 요즘도 제가 아침마다 2시간씩 방송하잖아요. 그랬더니 뭐 이것도 비즈니스니까 걱정도 있고 또 뭐 이런저런 고민도 있는데 언제가 제일 좋아? 그러니까 그 2시간 방송하고 있을 때가 제일 좋다. 왜냐면 그 시간만큼은 다른 걱정 안 하니까 그 시간만큼은 뭐 계속 방송이라는 게 생방송이고 하니까 가끔 딴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거의 몰입하니까 방송할 때가 제일 컨디션도 좋고 기분도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에서 그래서 이 방송을 업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좋아하는 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상담을 좋아하세요? 아니요, 상담은 일도 안 좋아하고요. 의외의 답변인데요. 네, 저는 상담은 안 좋아하는데 제가 뭘 좋아하나 봤더니 지금은 이제 방송 누굴 제일 존경하냐 그러면 제가 우리 형님이라 그러겠지만 한 5, 6년 전에는 라디오 이제 프로그램 이렇게 나가서 누굴 제일 존경하세요 그러면 다들 좀 당황했어요. DJ 분들이 신동엽 씨요. 신동엽 좋죠. 19금 개그. 나는 개그맨 중에 신동엽이 제일 천재인 것 같아. 솔직히. 재미있으시죠. 근데 이제 결국은 웃긴 게 이제 사실 정신과 상담실 하면 좀 진지하고 좀 약간 무겁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여러 과가 있다 보니 이제 목소리는 안 들려도 분위기가 있는데 이상한 거죠. 정신과 진료실이 계속 웃음소리만 나는 거예요. 제 진료실은. 결국 개그처럼 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좋은 거지. 네. 좋은 거죠. 진짜 뭐 이렇게 가끔 강연을 해도 얼마나 좋은 정보를 드릴까 보다는 제가 그렇게 설정을 한 건 아닌데 재밌느냐 제 스스로. 아무도 안 웃으시면 정말 좌절하게
어쨌든 안타깝습니다. 네. 축구 때문에 사실은 울고 웃었죠. 그죠? 삼프로 TV를 비롯한 이 축구와 다른 방송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참혹한 한 달이었습니다. 아 정말요? 네? 특히 축구 시간에 걸린 글로벌 라이브 완전 제한이 제한. 그쵸. 아 그리고 그렇죠. 아침에도 영향을 주더라고요. 제가 밤늦게까지 축구 본 거야. 그러니까 아침에 머리 아픈 경기 안 본다 이거지. 그쵸. 그래서 뭐 그래도 뭐 저희 잘 버텼지만은 그러면서도 제가 그랬죠. 야, 우리 이제 회의하다가 우리 제작 맡고 있는 분이 방송을 위해서는 빨리 월드컵이 끝나야 된다는 거야. 야, 방송 한 달 좀 되기더라도 대한민국이 끝까지 가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랬더니 다음 올림픽 때는 이렇게 협업을 하시면 어떨까요? 그때 아 잘했죠. 아니 올림픽은 뭐 그다지 없어요. 월드컵. 월드컵은 치명적이더라고. 올림픽은 올림픽은 그치. 경기도 축구, 막 축구가. 분산이 돼 있고 우리나라가 잘하는 그게 또 짧은 경기가 많아요. 양궁 뭐 해가지고 뭐 펜싱 막 이래가지고 짧게 탁탁 중계 방송 하이라이트를 보면 되는데 축구는 전체를 안 보면 봤다고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90분 그죠? 동안. 네, 그래서 축구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또 저는 축구를 잘 하진 못하지만 축구 국가대표는 정말 치명적인 것 같아요. 그럼요. 그게 이제 그 빠져드는 매력이 있죠. 그러니까 특히 이번에 마스크맨 손흥민 선수의 그 분전을 보면서 야 정말 열심히 한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성숙했구나. 이번에 딱 인터뷰하면서 기자들한테도 수고했다. 그러고 딱 역시 월클, 네. 월클 좀 다르다. 월클. 네. 축구 해설계 월클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충분한 자질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유 그러니까요. 제가 네. 뭐 아직 작지만 다음에는 다음 월드컵 때는 네. 3프로도 동접이 한 5, 6만 나오거든요. 네네. 아침 매일.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차라리 그게 겹치면 저희랑 같이 축구를 하면서 제가 옆에서 살짝 경제를 하고 그러면 굉장히 효율적인 네, 경제적인 도 드실 수 그럼요. 있겠군요. 저야 좋죠. 이제 아르헨티나랑 만나면 아르헨티나 경제가 젖대는 그렇죠. 아르헨티나 경제가 진짜. 좋지. 아르헨티나 경제가 어려워서 네. 우승했으면 좋겠다는 거는 정말 새로운. 여러분 그건 모르시죠? 한국이 제가 고등학교 때 청소년 축구에서 4강에 갔어요. 박종환 맞아요. 감독님이셨나? 그때 그렇죠. 박정환 서울시청 감독이셨는데 그 4등이 다 국가부채 순위 1, 2, 3, 4등. 그랬었죠. 됐어요. 그 유명한 얘기인데 그래요? 대회 채무 제일 많은 나라들 한국, 정신력의 게임이요. 멕시코 뭐 브라질 그랬던 게. 근데 선수들도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느끼고 나가더라고요. 이제 뭐 인터뷰하는 거 보면 뭐 어떤 나라든 이제 국민들이 이제 어려운데 그쵸. 보고 이제 힘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이란이 그랬죠, 그죠? 맞아요. 계속 국내에서 시위 나고 막 네. 몇백 명 죽고 그러니까 국가도 따라보지도 않고 네. 들어가면 또 어떻게 되는 쟤네들 막 그쵸. 그랬던 것 같은데 자 축구 정말 어렵고 모르는 것처럼 주식도 참 어렵고 모르는 것 같아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공통점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선명하게 한다 이거죠. 제가 딱 물어보니까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렇게 얘기 안 한다. 프랑스입니다. 맞아요. 결론부터. 2등은 딱 아르헨티나입니다. 그죠? 그럼요. 근데 그 분석을 한다. 부상자가 많고요. 그 분석이 있어야 그래도 불명확해도 조금 이제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좀 높이는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바로 그래서 그거죠. 비슷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사연도 읽어주시고 또 네. 축구에 대한 재미있는 얘기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채널의 팬들에게 네. 인사 한번 하시죠. 3프로 네. 나들입니다. 사실 이게 섭외가 왔을 때 와도 되나 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사실 축구 얘기를 할 만한 구멍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했었는데 너무 편안하게 또 방송을 하고 가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이제 월드컵이 이제 끝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다시 아침에 3프로 TV 보면서 너무 좋은 게스트야. 센스쟁이. 이런 게스트를 모셔야 된다니까요. 좋은 하루 또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인수합병이 이루어지고. 그런 거예요? 지분 투자? 아이고,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두 분도 감사드리고요. 네. 자, 3프로 TV에서 여러분 매주 토요일 날 아침 8시에 저 김프로와 함께 또 윤 교수님과 또 김효진 위원을 비롯한 우리 경제 멘토들과 벌써 거의
거진 2년. 네. 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2년이 됐는데 2년 동안 김프로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들의 사연도 읽어드리고 또 좋은 노래들과 함께하면서 힐링하는 시간으로서 3프로 상담소를 2년간 꾸려왔는데요. 저희가 다음 주 토요일은 성탄 특집 라이브로 합니다. 예. 작년에도 엄청 좋았잖아요. 그럼요. 네, 그죠? 막 스위스에서도 오스트리아에서도 네, 막 선물과 보내고 맞습니다. 하는데 이번에도 많이 좀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 라이브에는 특별히 송솔나무님 그러니까요. 모십니다. 또 우크라이나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던 자원봉사로 활동하셨. 그 얘기도 좀 들어볼 거고요. 또 지난번에 나와서 성악가 두 분, 젊은 성악가 두 분이 나와서 감동적인 음악을 선물했던 듀에토,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그런 노래로 준비하는데 특별히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꼭 다음 주를 보셔야 될 것은 저희 3프로 상담소가 2년여간의 여정 시즌 1을 다음 주 라이브로 이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네. 막을 내린 이유는요, 다른 거 전혀 없습니다. 2020년 겨울에 제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2021년이 2020년보다는 조금 더 힘들 것 같다라는 말씀과 함께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분투를 하는 것도 해야 될 일이지만 돈 때문에, 주식 투자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상처받을 수도 있으니까 함께 우리 힐링하시면서 이 시간을 좀 보내보자라고 말씀드린 지가 벌써 2년이 딱 됐는데요. 2023년도 제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는 힐링을 멈추고 이제 다시 분투하고 다시 투자의 전선에서 우리가 부를 얻기 위해서 훨씬 더 전열을 가다듬어야 될 일대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힐링이 필요치 않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윤 교수님도 개근을 하셨거든요. 저도 한 번 빠진 적이 있는데 윤 교수님은 개근을 하셨어요. 2년 동안.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네. 그래서 시즌 1은 이렇게 하고 저에게 조금의 안식 기간을 좀 주시고 그 기간 동안에 저와 3프로 TV는 여러분들의 정말 부자가 되고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실전적인 콘텐츠를 조금 더 보강하는 그 기간으로 삼고 다시 찾아뵐 때까지 투자의 전선에서 여러분 뵙도록 그렇게 하겠다. 교수님은 뭐 매주 아침에 뵈니까요. 자, 이렇게 예고를 해드림과 동시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라이브 24일입니다. 성탄절 2부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 다이어리가 떡상내를 다이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를 출시해 여러분과 함께 모은 다이어리 판매금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올해도 2023년 다이어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3프로TV 다이어리와 2023년의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